안녕하십니까. 진로 멘토 특강을 맡은 한겨레 21 편집장 안수찬입니다. 요즘은 고등학생 시절부터 기자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기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는 막막해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기자라는 직업의 특성, 그 채용 과정, 기자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자질 등등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기자 이해와 진로 설계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자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알기 전에 기자라는 말의 정의, 그 뜻부터 좀 이해해 볼까요? 한국말로 기자는 말 그대로 기록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기자라는 말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몇 가지 단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기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영어 단어의 하나로 journalist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때 저널은 일기 혹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문을 뜻하는데요. 따라서 저널리스트란 말은 정기적으로 무엇인가를 기록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또 다른 단어도 있죠. corresponden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특파원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만 원래 이 영어의 뜻은 멀리 어딘가로 보낸 사람이란 뜻입니다. 또 다른 단어로 리포터라는 말도 있죠. 흔히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말의 뜻은 고대 로마 시대에 전쟁터의 상황을 돌아와서 장교에게 보고하는 사람이란 뜻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단어를 합해보면 기자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얼추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기자는 먼 곳의 현장을 취재해서 정기적으로 그 내용을 기록해서 특히 시민들에게 보고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기자라는 직업은요. 극히 최근에 생겨난 직업입니다. 현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여러 종류의 전문 직종들이 있는데요. 예컨대 법조인 또는 의사, 교수, 정치인 이런 직업들이 있죠. 이 직업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중세, 근대에 이르기까지 항상 존재했던 직업들입니다. 근데 기자는 말이죠. 기껏 해봐야 200년, 실제로 한 100년 안쪽에 새로 생겨난 직업입니다. 그랬던 이유가 있습니다. 고대, 중세, 근대의 시기에는 없었고 현대에 들어서야 특히 19세기 이후에야 등장한 이것 때문인데 그것은 바로 표현의 자유입니다. 기자가 되고 싶어하는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꼭 열심히 공부해야 될 사람이 한 명 있는데요. 그 사람이 존 밀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7세기 중반에 책 이름은 좀 어렵습니다만 아레오파지티카라는 책을 쓰면서 오늘날 현대 언론의 기본이 되는 철학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영어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Give me the liberty to know, to utter, and to argue freely according to conscience above all liberties.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라면 무슨 뜻인지 금방 이해하셨겠죠? 모든 종류의 자유 가운데 내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알고 말하고 논쟁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 이 말에 바로 표현의 자유라는 현대인들에게는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그 전까지는 아무도 쉽게 생각하지 못했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노력했는데 그 표현의 자유를 꽃피운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에서는 유럽 또 심지어는 유럽을 제외한 여러 나라에서 자기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지키고 자기가 생각하는 바대로 말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신대륙으로 건너온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 사람들이 그런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죠. 그래서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미국 대통령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신문 없는 정부를 택하느니 정보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정치하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대통령이나 되고요. 근데 대통령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언론을 보통 싫어할 것 같잖아요. 이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 혹은 당시의 미국 정치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정치를 하기 위해서라도 언론이 더 필요하고 우리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더 좋은 언론, 더 많은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야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확보된 19세기 이후
그 시기에 이르러서야 기자라는 직업이 전문직으로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표현의 자유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장해주고 확보해주는 나라가 좋은 나라다라는 생각이 싹 텄습니다. 그리고 그런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기자다라는 생각도 싹 텄고요. 마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군인이 필요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기자는 좋은 나라와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기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표현의 자유를 가장 먼저 제도적으로 확보하고 전문직으로서의 기자가 가장 먼저 발달했고 또 그것을 표현하는 기관으로서의 대중언론이 가장 활발하게 성장한 곳이 미국이라는 나라인데요. 이 미국에서 만약 여러분들이 태어났다면 기자가 되고 싶은 여러분들이 택할 수 있는 경로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좀 단순한 방법인데 동네에 있는 아무 신문사나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문사에서 좋은 기사를 많이 써서 조금 더 큰 언론사로 옮겨가고요. 그 언론사에서 쓴 좋은 기사를 이력과 경력으로 삼아서 더 좋은 언론, 더 큰 언론, 미국의 경우에 예를 들자면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 같은 언론사로 옮겨가는 게 미국에서 좋은 기자가 되는 길입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고 계시는 두 기자는 워싱턴 포스트라는 신문에서 1971년부터 73년에 걸쳐서 약 3년여 동안 당시 대통령이었던 닉슨을 추적해서 이른바 워터게이트 추문을 폭로해서 그 대통령을 하야시킨 기자들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 그 주역이었던 밥 우드워드라는 기자가 있는데요. 흥미롭게도 이 밥 우드워드는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역사와 영문학을 공부했고 해군 정보장교 출신이고요. 존스 홉킨스 대학 원까지 다닌 우리로 치면 요즘 말로 스펙이 매우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 기자가 되고 싶어서 워싱턴 포스트를 찾아갔더니 워싱턴 포스트가 약 일주일 동안 인턴 기자, 견습 기자를 시켜보고 아니 당신은 기자가 될 준비가 아직 안 돼 있군요. 동네 가서 아무 지역 신문이나 들어가서 더 많은 훈련과 연습을 한 다음에 찾아오세요라고 해서 퇴짜를 놓았답니다. 그래서 화가 난 밥 우드워드가 실제로 작은 커뮤니티에 있는 작은 신문사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서 마침내 워싱턴 포스트에 입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워터게이트 보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자가 되기 위해서 미국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은 이른바 스펙, 대학, 학점이라기보다 전문직으로서의 기자가 되기 위해서 실제로 어떤 실력을 갖추었는지를 검증하는 데 있다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기자가 되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프리랜서입니다. 영어로 프리랜서는 특별히 소속 없이 그 개인이 혼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직업을 전반적으로 통칭하는데 기자의 세계에도 이 프리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프리랜서를 어떻게 만나실 수 있느냐 하면요. 가끔 뉴스 보면 최근에도 간간히 등장합니다만 중동에서 IS라는 무장 테러 단체가 가끔 기자를 납치해서 참수하는 뉴스가 나오죠. 그 중동에서 참수당하는 기자들 대부분이 프리랜서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태어났다면 기자가 되고 싶다면 고등학교를 갓 졸업했거나 심지어는 혹은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배낭을 메고 준비를 차려서 전쟁, 분규, 재난의 현장으로 달려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있는 실력과 능력을 발휘해서 기사를 취재하고 써서 통신사 혹은 언론사에 기사를 송고하고요. 이걸 채택해주면 원고를 받고 또 채택된 원고 기사를 경력 삼아서 더 큰 언론사로 옮겨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얼핏 보기엔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혼자 힘으로 그 어려운 격동의 현장을 취재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근데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을 포함한 서구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기자가 되겠다는 꿈을 꾸는 젊은이들이 전 세계 곳곳의 현장에 홀몸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조금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좀 안정적이고 조금 더 탄탄한 길을 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세 번째, 저널리즘 스쿨이라는 곳을 진학하는 방법입니다. 미국에서는 1918년도에 세계 최초의 저널리즘 스쿨이 미국 미주리 주립대학에 생겼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우리로 치면 잠시 뒤에 소개하겠습니다만
언론학과에 진학해서 언론학을 공부한다기보다 그런 이론도 공부하지만 약 2년 또는 3년의 기간 동안 수십 명의 교수님들과 함께 실제 매체를 만듭니다. 미주리 주립대학 저널리즘 스쿨을 예를 들면요. 그 학교 학생들이 실제로 일간 신문을 만듭니다. 그 신문은 학생들끼리 돌려있는 신문이 아니고 일반 독자들이 사서 보는 신문입니다. 그 다음 라디오 방송 채널도 운영합니다. 이 방송은 미국 국립국영방송의 지역 채널을 담당하고요. TV 방송도 만듭니다. 이 방송은 미국 MBC의 역시 미주리 지역의 지역 채널을 담당합니다. 이 말인즉슨 미주리 주립대 저널리즘 스쿨을 다니는 학생들은 실제로 그 기간 동안 방송, 신문, 라디오에 이르는 실제의 매체를 더 많은 대중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사실상 전문직과 다름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데 이 저널리즘 스쿨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쿨을 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실력을 인정받아서 더 큰 언론사 혹은 더 좋은 언론사로 취업할 수 있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이것은 미국이 아니고 혹은 다행스러운 일일까요? 여튼 한국은 미국과 많이 다릅니다. 미국의 언론이 모든 면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역시 현대 언론의 뿌리가 미국에 있는 만큼 미국은 나름대로 기자가 되는 방법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발달 혹은 진화시켜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요, 역시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자가 되는 방법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언론사에 입사 시험을 치르면 됩니다. 한국에는 뭐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 종류의 여러 매체가 있고 각 매체는 각 언론사마다 알아서 입사 시험을 치릅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일반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기업에 적합한 방식의 공부를 해서 그 기업이 제출하는 시험 문제를 풀어서 면접 등을 거쳐서 입사하는 것과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학생들은 특히 기자가 되고 싶어하는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런 언론사 입사 시험을 언론고시라고 부릅니다. 고시라는 말은 원래 국가시험입니다. 정부가 제출하고 관리하고요. 그 정부가 국가의 이름으로 자격증을 냅니다. 특히 고급 공무원, 고등 공무원들을 뽑는 시험을 고시라고 하죠. 그래서 사법고시, 행정고시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언론사 입사 시험은 개별 언론사가 치르는 시험인데 왜 이것을 언론고시라고 부를까요? 그 고등고시 혹은 고시에 못지않게 굉장히 치열한 경쟁률을 뚫어야 이 언론사 입사할 수 있다는 뜻에서 이런 말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근데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자는 정부로부터 혹은 국가로부터 자격증을 받는 직업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 지금 당장부터 기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의 기본은 표현의 자유이고 표현의 자유에 기초해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 전달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등학생인 여러분들도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하는데 무슨 자격이 필요하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현실에서 부르고 있는 기자라는 사람들은 아까 제일 처음에 저널리스트, 커리스판던트, 리포터라는 용어를 통해 알아본 것처럼 곳곳의 현장에 가서 사실들을 취재하고 무엇인가를 알아낸 다음에 시민들에게 그것을 보고하는 일을 전담해서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을 기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좀 다른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친구들 사이에서 혹은 학교에서 작은 매체와 작은 언론을 만들어서 스스로 기자의 노릇을 할 수도 있겠지만 프로페셔널한 전문직으로서의 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전문직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기능과 이론과 실기를 겸비해야만 합니다. 앞서 봤듯이 그래서 미국에서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저널리즘 스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쿨은 미국에만 있는 독특한 학제인데요. 예컨대 로스쿨, 메디칼 스쿨, 비즈니스 스쿨과 같이 전문직을 지망하는 사람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른바 학부대학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사람들 가운데 일부를 선발해서 2년 또는 3년의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그 전문직이 갖춰야 될 기술과 이론을 가르쳐주는 학교입니다. 근데 한국에는 아직은 본격적인 저널리즘 스쿨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널리즘 스쿨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저널리즘 스쿨에서 가르쳐주고 또는 여러분들이 익히고 배워야 할 내용들을 이상한 이야기했습니다만 여러분들 스스로 익히고 준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자가 되려면 여러 방면에서 지식과 교養을 갖추고 취재와 보도, 이론과 실기를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사실은 대학 진학 이후부터가 아니라 바로 지금 고등학교 시절부터 시작되는 게 더욱 바람직하고 그런 사람일수록 더 좋은 기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그런 기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과 능력 혹은 자질을 갖춰야 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널리즘 스쿨에서 배우는 것 혹은 프리랜서 기자가 되어서 분규와 전쟁과 재난 현장에서 몸으로 체득해야 될 것 또는 작은 신문사부터 큰 언론사로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기사를 쓰면서 체득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첫 번째는 근성입니다. 근성은 고집이 세고 사람들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무엇인가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자세, 태도입니다.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성의를 다해서 무엇인가를 해결하는 능력을 뜻하기도 합니다. 기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마음속에 언젠가 한번 전쟁 취재를 해보겠다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자들이 전쟁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전쟁의 현장이 인간과 사회와 세계의 모든 갈등을 응축시켜 놓고 있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때로는 목숨을 걸고 때로는 군인들과 함께 격전의 전투 현장에 말려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위험한 일이겠죠. 그런데 말이죠. 언론사에서 어떤 전쟁 혹은 전투 현장에 취재 인력을 보낼 때 그 수천 명의 군인들이 서로 싸우고 수만 명의 시민들이 전쟁을 피해 도망다니는 그 아비규환 현장에 기자를 몇 명 보내겠습니까? 한 명 보냅니다. 스텝과 함께 같이 혹은 통역자나 현지 가이드와 함께 서너 명, 너댓 명의 집단을 이루어 갈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현장을 취재하는 것은 한 명의 기자입니다. 그 한 명의 기자가 죽음을 무릅쓰고 전투 현장의 한복판에 가서 리포트를 할지 다소 안전한 곳을 택한 다음에 충실히 그 현장을 전달할 것인지 등등은 오직 그 기자 개인의 판단입니다. 그 기자 개인이 스스로 모든 정보를 종합하고 지혜를 모아서 판단해서 정해진 시간과 조건에 맞추어서 기사 마감을 해야 우리는 그 기자가 보낸 기사를 보고 전쟁의 참상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에서 스스로 그 모든 것을 판단하는 능력이 무엇일까요? 근성입니다. 그 근성이 있어야 기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직에 있는 기자들은 후배 기자들을 뽑을 때 갓 대학교를 졸업했거나 대학에서 언론을 충분히 고민하지 못한 사람들을 뽑을 때 가장 먼저 이 근성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살핍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이른바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왔어도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하고 자신의 문제를 남에게 미루거나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 싶으면 기자로 채용하는 일을 꺼리게 됩니다. 이 근성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능력이, 어떤 습관이 필요할까요? 지금부터 당장 그 주변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는 버릇을 가지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최근에 강남에 있는 화장실에서 어떤 여성이 피살되는 참혹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 뉴스가 있으면 끔찍한 일이구나 하고 그냥 지나갈 텐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자가 되기를 꿈꾼다면 그걸 자신의 문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런 일을 당한다면 혹은 내가 아는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한다면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하는 버릇을 들이면 그 고민하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근성이 길러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어떤 사안을 끝까지 밀어붙여서 해결해 보려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기자가 갖춰야 될 조건은 감성입니다. 이때 감성은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 눈물 흘리는 그런 감성과는 조금 다릅니다. 감흥성, 감흥하는 능력입니다. 기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그저 늘어놓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이웃,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또 나아가 세계가 어떤 일을 겪고 있고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려면,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라면 실제로 그런 이웃, 사회,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감지해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곤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몸에
더듬이가 이렇게 달려 있을 겁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그 더듬이가 하나 혹은 두 개 정도일 테고 그 더듬이는 짧거나 둔탁할 겁니다. 근데 기자라면 온몸에 길고 예민한 더듬이가 많아서 아주 작은 변화도 감지해내고 또 그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나가는 길에 등하굣길에 마주치는 노숙자나 거린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늘상 지나치는 풍경이니까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아직 기자가 되기 위해 갖춰야 될 감성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가난한 거린을 보고 저 사람 왜 저기서 저러고 있는지,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혹은 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한순간이라도 느끼고 생각해 본다면 감성이 있는 거죠. 꼭 그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만 감흥하는 게 아니라 아무렇지 않게 출퇴근하는 지하철과 버스 혹은 자가용을 타고 출퇴근하는 시민들을 보면서도 그들의 생활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감지해내는 능력도 이런 감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성을 기르려면 지금부터 각자 가지고 있는 호기심을 더 많이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고등학생이고 수험생일 테니까 주로 대학 입시와 관련된 문제에 호기심이 많으시겠죠? 그런데 가급적이면 그 고민과 그 감수성도 유지하되 더 많은 일, 나랑 별로 상관없어 보였던 일에도 호기심을 갖고 관심을 기울여 보면 그 과정에서 감성이 길러질 겁니다. 그리고 기자가 갖춰야 될 세 번째 조건이 지성입니다. 좀 의외이지 않습니까? 지식과 지혜를 통칭하는 의미의 지성이 근성, 감성 다음에 세 번째 정도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똑똑한 것만으로는 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른바 한국에서 혹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해도 좋은 기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른바 통칭 스펙이 좋다는 이유로 좋은 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세상의 어떤 문제를 나 혼자 힘으로 해결해보려는 근성과 세상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민감하게 반응하는 감성이 있어야 좋은 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근성과 감성을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라도 어쨌든 지식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옛말에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도 있죠. 아는 게 많을수록 더 많은 일에 감흥하게 되고요. 더 많이 감흥할수록 어떤 문제를 더 끝까지 밀어붙이는 근성도 생기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지성은 간판, 대학, 학벌, 성적과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지성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특히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의 핵심은 더 많은 책을, 더 좋은 책을 스스로의 힘으로 찾아서 읽는 겁니다. 독서가 여러분들의 지성을 갖추는 기초가 될 겁니다. 나중에 대학생이 된 뒤에 혹은 대학교 졸업할 무렵에 기자가 되고 싶어서 자기 경로를 찾는 과정에서 저를 찾아오는 경우를 많이 만났는데요. 그때 가장 크게 여러분들의 대학생 언니, 형들이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학 시절은 물론 고등학교 때부터 축적된 독서량이 부족한 것을 가장 많이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막상 기자가 되려고 생각해 보니까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그동안 책을 덜 읽었구나라는 사실을. 그래서 지금부터 더 많은 책을 읽으면서 지성의 조건을 갖추어 나간다면 여러분들이 기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더 높아질 겁니다. 네 번째는 소통의 힘이 필요합니다. 근성과 감성을 갖추었고 심지어는 지성과 지혜를 갖추었어도 기자는 여전히 그 상태로는 취재와 보도를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저희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내놓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각과 의견들을 두루 취합하고 모으는 일도 하고요. 당장 어떤 사건, 사고가 터져서 그 현장을 취재를 할 때에도 흔히 인터뷰라고 부르는 방식으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즉, 기자는 거의 24시간 내내, 일주일 내내, 1년 내내 누군가를 만나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을 이해하고 정돈하고 담아내는 사람입니다. 이걸 소통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의 기법을 오늘 이 자리에 소개해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대화 가운데 그 대화의 정교한 부분을 모아서 예술로 성화시키는 게 인터뷰입니다. 인터뷰를 잘하는 사람은 대화를 잘 나누는 사람이고 대화를 잘 나눈다는 것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많고 그들이 무슨 생각과 감정을 느끼는지에 호기심이 많아서
듣는 일을 잘 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더 많은 것을 듣기 위해서 잘 물어보는 사람입니다. 그런 소통의 능력이 없으면 당연하게도 좋은 기자가 되기 힘들겠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혼자 일하는 프리랜서 기자가 아니라 기성 언론사에 들어가서 여러 사람들과 심지어는 수백 명의 기자들과 함께 어울려서 일을 하는 전업적 기자가 되고 싶다면 특히 이런 소통 능력이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수백 명의 기자들은 각자 쓰고 싶은 기사가 있는데 특별히 내가 쓰고 싶은 기사를 내일 아침 신문의 일면에 혹은 오늘 저녁 메인 뉴스의 첫 번째 꼭지에 내보내고 싶다면 나와 함께 같이 일하는 동료 선후배 기자들을 설득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에서 즉 취재와 편집과 보도의 마지막 과정에 이르기까지 기자는 자신의 근성과 감성에 그리고 지성의 기초에서 진행한 취재의 일체를 제대로 전달하는 그런 소통 능력이 꼭 필요한 직업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또 다른 조건은 표현 능력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소통의 능력이라는 것은 주로 대화하고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상대방의 그 감정과 생각을 듣는 능력이라면 이제 표현은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자, 사람들이 보통 자신의 생각과 정보를 전달할 때 동원하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제가 하는 것처럼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겁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 방송에서 일을 하는 분들처럼 방송 기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제가 지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절대로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들이 일하고 싶은 매체가 방송이건 인터넷이건 신문이건 주간지건 상관없이 말하기보다 글쓰기가 100배쯤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방송 기자가 쓰는 방송 기자의 리포트도 기본적으로는 글쓰기에 의해서 그 기사가 마련됩니다. 좀 다른 비유로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사람들이 어른과 아이를 가리지 않고 말을 할 때는 대부분 그 말은 상대방을 속이는 도구입니다. 나를 좀 더 그럴듯하게 보이고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만들거나 혹은 나쁘게 만들려는 목적으로 서로 숨기고 가리고 포장하는 게 말이라는 표현 도구의 기본적인 성격입니다. 글은 그것과 다릅니다. 글은 어떤 방식으로 쓰건 대부분의 경우에 그 글을 쓴 사람의 속내와 생각과 감정과 심지어는 숨기고 싶어하는 그 무엇까지도 자연스럽게 다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글쓰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무슨 생각과 감정을 품고 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곧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언론사 입사 과정도 글쓰기 테스트를 통해서 주로 이루어지고요. 또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표현 과정으로서도 기자가 되기 위해서 꼭 갖춰야 될 표현의 능력으로서도 이 글쓰기가 더욱 중요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자가 하는 일은 거짓과 허위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진심과 사실을 전달하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도구는 기본적으로 글쓰기입니다. 제가 좀 추상적으로 말씀드렸나요? 혹은 어려웠나요? 정리해보면 기자가 되기 위해서 혹은 기자라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것은 모든 문제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근성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감성도 필요하고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더 많은 것을 감흥하고 또 밀어붙이기 위해서 갖춰야 될 지성도 필요하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한 소통의 능력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 이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표현의 능력, 특히 글쓰기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능력들을 언론사들은 어떻게 검증하고 채용하는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는 기자가 되기 위한 거의 유일한 방법이 개별 언론사에서 치르는 입사시험에 응시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마다 또는 시기마다 채용의 규모와 방법, 또 인력, 인원수 등이 다 다릅니다만 거칠게 보아서 다음의 과정을 치르게 됩니다. 우선 대학 입시와 비슷하겠죠. 서류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는 그래서 그 자기소개서를 걸러내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자기소개서의 핵심은 내가 왜 기자가 되려고 하는지, 앞서 소개한 그런 내가 기자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능력 가운데 어떤 것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를 주로 소개하는 것이 이 서류 전형의 핵심 과정입니다. 따라서 이 자기소개서를 잘 쓴다는 것 또는 이 서류 전형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시절부터 또 특히 대학
시절에 이르기까지 기자가 갖추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어야 이 서류 전형을 통과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지식시험을 치릅니다. 시사상식, 최근의 이슈와 현안들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는지를 테스트하고요. 그 밖에 역사, 문학, 철학 등 인문학 또는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등 사회과학, 때로는 자연과학에 이르는 여러 분야에 걸쳐서 두루 교양과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를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 논술 시험입니다. 논술은 여러분들이 대학 입학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시험이기도 하죠. 기본적으로 같은 방식입니다만 언론사 입사형 논술 시험은 특히 사회 현안과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물어볼 겁니다. 예컨대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는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에 대해서 글로 써서 해법을 제시하라 라는 문제들이 이 논술 시험에 제시됩니다. 그 다음에 독특하게도 작문 시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작문 시험은 쉽게 말해서 특정 제시어를 주고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 혹은 경험을 표현하게 하는 글쓰기입니다. 제시어로 산을 줄 때도 있고 강, 물, 별, 바다 특별할 것 없는 제시어를 내놓으면 기자가 되기 위해서 꼭 갖춰야 될 감수성을 갖춘 사람이라면, 감성을 갖춘 사람이라면 그것과 연관된 자신의 경험, 주변에서 겪고 들었던 이야기들을 좋은 글로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실무평가의 과정이 있습니다. 1년의 과정에서 지금 최초에 응시했던 사람들을 계속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그 입사 전형이 진행됩니다. 최초에 1000명이 서류를 냈다면 지식시험 단계에서는 500명으로 줄어들고 논술과 작문시험에서는 100명으로 줄어들게 될 겁니다. 이 100명이 다시 50명 정도로 축약되면 각 언론사가 1박 2일, 2박 3일, 심지어 일주일 내내 실무평가를 진행합니다. 이 실무평가 기간 동안에는 실제로 사람을 만나서 피처 혹은 르포 기사를 쓰게 하고 그런 기사가 얼마나 완성도가 높은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자들과 만나서 면접을 통해서 그가 정말 얼마나 좋은 기자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를 대화를 통해서 한 번 더 검증받게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이 1년의 언론사 입사 전형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부분이 글쓰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왜 글쓰기를 제가 강조했는지 분명해졌겠죠. 기자가 하는 일이 글을 쓰는 일이기도 하지만 기자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능력도 글쓰기 능력이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기자가 어떤 직업인지, 어떤 과정을 거쳐 선발하는지, 그리고 어떤 능력과 자질을 갖춰야 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곧이어 이어질 2부에서는 그런 기자가 되기 위해 진학할 수 있는 대학과 관련 학과, 그리고 그 대학생 시절에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기자들의 취재 편집 현장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Right away from Holloway, I said, Mum, this isn't a holiday. Listen up, I ain't coming back till I can fill the shack up with all gold plaques. Soon come home run, lock it on the park with the baseball bat. When I'm driving on the wrong side of the road, I feel like JFK. You know, I never thought I'd be living in the USA, doing things the American way. I never thought I'd be living in the USA, living the dream like a London queen. It's too hard to sleep. I got the sheets on the floor, nothing on me. And I can't take it no more, it's 100 degrees. I got one
And if you want me, girl, you got me. There's nothing I wouldn't do. I wouldn't do just to get up next to you. Just to get up next to you. 네, 방금 보신 화면은 제가 일하는 한겨레 20일에서 마지막 마감하는 장면입니다. 더 긴박한 취재 현장을 많이 소개시켜 드리고 싶지만 취재 특성상 다 보여드리지 못하고 주로 마지막 순간 기자들이 열심히 기사를 써서 마감하는 장면을 모아봤습니다. 지금쯤이면 여러분들이 궁금해졌을 사안이 하나 있을 텐데요. 제가 지금 앞에서 말하고 있는 저는 그러면 대학교 때 어떤 준비를 했을까요? 저 자세히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 경우는 이렇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사회학을 공부했고요. 학점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학 다닐 때 그 대학교 교지 편집실에서 일을 했고요. 3년 동안 교지를 만들어내면서 나중에는 편집장까지 했습니다. 대학 다니던 시절에는 제가 졸업 뒤에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교지를 만드는 일이 좋았고 사람을 만나고 그 이야기를 듣고 글로 옮기는 일이 좋았습니다. 돌이켜보면 결과적으로는 그 과정에서 제가 만나서 대화하고 생각하고 책을 읽고 글을 쓰는 모든 것이 기자가 되는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부터 생각했던 직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상 기자가 되었던 이유는 또 뭘까요? 남들처럼 저도 졸업할 무렵이 되었고 어딘가에 가서 무슨 일을 해야겠는데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을지 그제서야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해서 사회에 나가 있는 여러 선배들을 살펴봤더니 그 선배들 가운데 후배들을 만나서 세상과 사회와 이웃에 대해서 진지하고 진솔하게 고민을 털어놓는 선배들은 딱 두 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대학원에 가서 계속 사회학을 공부하거나 아니면 언론사에 들어가서 기자가 되어 있거나 저는 그 중에 기자가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즉 저는 조금 더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도 사람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미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드렸습니다. 기자가 되고 싶어하는 수험생, 고등학생 여러분이 그 기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진학해야 될 대학 또는 반드시 공부해야 될 학과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기자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 대학과 학과를 굳이 꼽으라면 기왕이면 종합대학이 좋겠습니다. 종합대학은 어느 학과를 진학하든 상관없이 여러 종류의 학문을 두루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학과를 고르라면 이공계열보다는 인문사회과학 계열이 좋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디지털과 기술이 발전되어서 미래형 언론에서는 이런 이공과학 계열의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기자가 되어서 더 훌륭한 일을 할 수도 있겠고 실제로 지금도 자연과학 계통의 전공을 한 분들이 훌륭한 기자로 활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보아 인문학, 즉 철학이나 문학, 역사를 공부했거나 혹은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언론학 등 사회과학을 대학 시절에 공부한 사람들이 더 많이 기자가 됩니다. 현재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기자들의 대부분도 사회학, 정치학, 문학, 법학 등을 전공한 기자들입니다. 그런데 따라서 이런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따로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여러분들이 어느 대학을 가건 어느 학과를 가건 기자가 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미국과 달리 한국은 각 언론사마다 시험을 치르니까 여러분들이 저널리즘 스쿨을 졸업하지 않았다고 해서 신문방송학이나 언론학을 전공하지 않았다고 해서 기자가 되는데 걸림돌이 될 일은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대학, 어떤 학과를 가서 무엇을 하건 기자가 되고 싶다면 따로 혼자서라도 공부해야 될, 혹은 갖춰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앞서 그 중요성을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독서입니다. 이 독서의 기본은 언론을 읽는 것입니다. 일간지, 신문요, 그 다음에 제가 일하고 있는 한겨레 20일과 같은 주간지를 규칙적으로, 가급적이면 매일, 매주, 주기적으로 읽는 습관을 지금부터 늦더라도 대학 시절부터는 갖춰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습관이 갖추어져야 여러분들의 일상이 주변과 세상에 대한 관심으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생활하고 지낼 때는 세상과 별 상관없고 이웃에 관심 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벼락 공부해서 시험을 치러서 기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학 입학하는 순간부터 가능하면 지금 고등학생인 지금 당장부터 신문 또는 주간지를 규칙적으로 읽는 버릇을 들여서 세상과 사회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심의 정도를 더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기자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독서의 첫 번째 방식입니다. 두 번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주변에서 혹은 선생님들이 또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책을 읽어라 라고 추천하거나 권장하는 책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그 책들은 다 훌륭한 책이겠죠. 그런데 기자가 되고 싶다면 다른 대학생 혹은 다른 지금 고등학생들과 달리 자기만의 독서하는 버릇을 들여야만 합니다. 저는 이것을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서라고 표현하는데요. 남들이 다 읽는다고 해서 읽지 마십시오. 자기가 가장 먼저 관심이 가고 흥미가 가는 책을 심지어 그것이 만화책이라 할지라도 먼저 집어드세요. 예컨대 그 책이 이순신 장군에 대한 전기집이라고 칩시다. 책을 읽다 보면 궁금한 일이 생길 겁니다. 궁금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기자가 되기에는 좀 부족한 거죠. 당시의 조선시대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길래 이순신 혹은 임진왜란 같은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호기심을 토대로 해서 이번에는 조선시대 역사책을 읽어보는 겁니다. 조선시대 역사책을 읽다 보면 당쟁, 당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당쟁과 당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그게 오늘날 각 정당과는 무엇이 다를까요? 정치학에 대해서 관심이 갈 수 있을 겁니다. 정치학 책을 읽어보다가 나가서 그 정치학의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정치인 혹은 훌륭한 정치인이 관심이 가게 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치인에 대한 전기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책이 무엇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만 기자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자질 가운데 제가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근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근성이 뭐라고요? 진심을 다해 어떤 일을 끝까지 밀어붙여서 해결하겠다는 능력입니다. 독서부터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스스로 발굴하고 개척해서 내가 알고 싶어하는 것들을 찾아나가는 방식으로 책을 읽기를 강력히 권하고 특히 대학생 시절에는 그런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서의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말이 좀 이해하기 힘들다면 특히 문학과 역사책을 많이 읽으십시오. 문학은 즉 소설 혹은 시는 자신은 물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는 데 큰 장본이 될 것입니다. 역사책은 어떨까요? 세상 세계에 대한 이해 깊이를 넓히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른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문학과 역사책을 혹시 멀리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장담컨대 기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읽어야 될 장르는 역사책과 문학책입니다. 여기에 곁들여 특히 대학생이라면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전문 영역 혹은 취미 영역에서 독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대학 다니던 시절에 제 전공이 사회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술책들을 좀 읽었습니다. 어렵고 까다로웠지만 읽다 보니까 그림에 대한 저의 지식도 늘고 화가와 미술 사조의 변천을 통해서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큰 즐거움이었고요. 즉 전공이나 혹은 기자가 되기 위한데 당장 필요치는 않더라도 내가 정말 마음이 가고 손이 가서 좋아라 해서 계속 전문가의 수준까지 읽을 수 있는 어떤 영역을 정해놓고 관련된 책을 계속 읽으면 기자가 되기 위한 독서에 금상첨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책만 읽으면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독서가 매우 중요하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어느 대학을 가게 되건 어떤 학과에서 공부를 하건 상관없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체험입니다. 기자는 현장에 가서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듣는 직업입니다. 책상 머리에 앉아서 영어 점수를 관리한다고 해서 그런 세상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 근성과 감성이 길러질 리가 없습니다. 제가 앞서 제 스스로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에 가면 여러 학생들과 선후배 혹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넓어질 것입니다. 그 기회를 적극 활용하십시오. 학점 관리, 전공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동아리건 학생회건 사람들과 어울려서 더 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여러분들의 경험을 나누고 또 배가시키십시오. 또 여행도, 연애도 또는 알바도 매우 중요한 자원이 될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동안 잘 몰랐던
자신의 내면을 발견하고 또 그동안 자신의 앞길만 생각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주변 사람들을 더 깊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제가 아까 누누이 강조했던 글쓰기가 있군요. 이때 글쓰기는 제가 언론사 입사 과정의 전형 단계로 소개해드렸던 논술, 작문 등등을 지금부터 준비하라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대학생이 된 다음에도 굳이 논술, 작문 따로 쓰려고 그렇게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글쓰기의 힘과 실력을 기르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스스로를 솔직담백하게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글쓰기, 심지어는 남한테 보여주지 않고 나만 들여다보는 글쓰기를 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자아표현 글쓰기라고 표현합니다. 대표적인 게 일기장이 있겠죠. 매일 쓰기 힘들면 매주 한 번씩 써도 괜찮습니다. 시를 쓰는 것도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이 아니라 자신과 대화하고 내가 어떤 감정과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다보는 글쓰기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타자 관찰이라고 제가 이름 붙인 글을 쓰는 데 있습니다. 여행을 다녀오면 그 여행에서 무엇을 보고 느꼈는지를 기록해 두는 겁니다. 여행기와 같은 글이 되겠죠. 근데 이 여행을 다녀보면 자신의 느낌과 감정도 적게 되겠지만 여행 과정에서 보고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서 글을 쓰게 됩니다. 그런 글쓰기를 해두면 여러분들이 이웃과 사회에 대해서 더 많은 글쓰기 연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독서를 통해서 혹은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 여러 지식과 정보를 글로 남겨두는 글쓰기를 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독후감이 되겠죠. 중고등학교 시절의 독후감은 숙제이거나 하기 싫고 귀찮은 글쓰기였겠습니다만 대학생이 되고 난 다음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역시 특별히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기록을 쌓아둔다는 차원에서 책 한 권을 읽고 간단한 메모 형태라도 좋으니까 그 기록을 글로 남겨주십시오. 스스로를 표현하는 글쓰기,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는 글쓰기, 자신의 머릿속에 들어온 지식들을 정돈해두는 글쓰기 가운데 단 하나를 택해도 좋습니다. 세 가지 다 하면 좋겠지만 이 가운데 하나라도 택해서 중요한 것은 대학생활 내내 가급적이면 오랫동안 또 더 자주 꾸준하게 이 글쓰기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평소에 이런 글쓰기 연습을 하고 그런 글쓰기 능력이 배양되어 있어야 아까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언론사 입사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쓰게 될 자기소개서나 논술 혹은 작문 등등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기자가 되기 위한 진로 정보를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어떤 자질이 필요한지, 어떤 대학과 학과에서 공부하게 될지를 주로 강의 드렸는데요.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어떠신가요? 기자가 되고 싶었다가도 혹시 기자 되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기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네? 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가 되어서 좋은 일도 있습니다. 잠시 제가 화면을 통해 보여드릴 사진들이 몇 장이 있습니다. 이 모습은 제가 10년 전에 어느 노숙촌에 들어가서 노숙자와 대화 나누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역시 몇 년 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어느 빈민촌을 가서 그곳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역시 오래전에 제가 평양을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도 평양을 잘 못 가죠. 전 다녀왔습니다. 이 사진도 옛날 사진입니다만 한국에 있는 기자들에게 매년 한 번씩
좋은 기사를 쓴 기자를 골라서 상을 주는데 그 한국기자상을 받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기자가 되면요, 세상의 밑바닥에 있는 노숙자 거린부터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까지 만나면서 다양한 사람을 접하고 그 삶을 접하면서 옳지 못한 일을 고발하고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각자가, 기자 스스로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기자가 되려는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기자는 직업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다 라고. 기자가 되고 나면 이 일을 하고 얼마의 월급을 받을지, 이 월급을 받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 될지 회의하고 고민하는 순간이 많습니다. 그 정도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 일을 치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이 삶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단 한 번뿐인 삶을 농밀하고 진하게 밑바닥부터 꼭대기까지 세상의 구석구석과 삶의 모든 것을 뒤지면서 사람들에게 더 좋은 일을 하면서 스스로도 더 풍부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라면 한 번쯤 도전해 볼 만합니다. 이 방송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앞으로 대학생이 되어서 혹은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그렇게 진하게 농밀하게 살고 싶은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기자에 도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수험생 모두 좋은 기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